자, 우리 부동산 공법 핵심 이론 마스터 강의입니다. 자, 우리 국토기획법의 네 번째 주제가 도시관리계획 파트죠.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시험 문제에서 한두 번씩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자, 중요한 쟁점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그다음에 입안 결정 절차,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효력 발생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먼저 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는 경과 규정,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배웠는데 이거를 정리를 못하시면 계속 그게 이제 내용 자체가 휘발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독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는 시험 문제에서 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을 개발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죠. 자, 우리가 6개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은 도시기본계획이고, 그 장기 발전 방향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실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죠. 도시를 개발도 하고,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드는 실행계획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청 및 일반 국민을 모두 구속해서 행정청한테 어떤 지시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권리를 침해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죠. 일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같은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6개의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다. 자, 두 번째. 거기 뒤에 가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는데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되게 돼 있죠. 일반 도시관리계획을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라는 명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이고 2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4가지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정되면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아주 많이 침해하는 게 용도구역 4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의 신축을 못하게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 들어가면 이 토지 소유자한테 굉장히 좀 나쁜 거죠. 경제적으로. 자, 그런데 6번 도시관리계획은 자, 이것도 용도구역을 일단 합칩니다. 6번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용도구역을 2개로 보셔도 이렇게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 2가지 위치에 용도구역이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4개하고 요거까지 합쳐서. 그리고 3번에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신도시인 도시개발사업, 구도시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할 때도 이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사업하는 거고 자, 5번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5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가 문제가 나오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런 것들 연습을 하셔서 여기 써있는 용도지역의 이름 21개, 용도지구는 9개, 용도구역은 4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6번까지 합치면 5개네요. 그런 명칭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제가 용도지역 이름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바로 이제 5번째 테마에서 또 나올 거니까 자,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4종류로 구분해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 토지는 도시용으로 쓸 수 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인근에 관리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 주로 사용합시다. 농림지역.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돼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해서 개발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도시지역이 관리지역이 3군데죠.
도시지역도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 녹지가 있어서 주거지역이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해서 6개.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일, 유, 근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전, 일, 준. 자,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자 이렇게 외우시고 요 녹지지역을 본따서 이 관리지역이 보생계로 이렇게 세분됩니다. 자, 세분되는 이름 같은 것들을 쭉 보시면서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우리 입력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상업지역, 자, 주거지역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자, 상업지역은 중학교 1학년 되면 생긴다, 근육이, 이렇게. 중일, 유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전일준이다. 전일준이가 근육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보생자라는 한약이 있다. 이 보생자라는 약을 해먹으려고 만든 개가 보생개 이렇게 중일, 유근, 전일준, 보생자, 보생개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암기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1가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용도지구 9종류를 정할 수 있죠. 경관지구, 산이나 물가에다가 경관지구를 정해서 건물의 이제 종류나 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복합용도지구는 건물의 종류를 풀어서 뭐 음식점이나 뭐 위락시설, 판매시설 같은 것들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고, 보호지구는 문화재라든가 군사시설 같은 게 있을 때 거기를 주변을 규제하는 거고,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공항 근처에 높이 못 짓게끔 규제하는 거고, 추락지구는 시골의 낡은 주택가를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해주는 데가 추락지구 사업이고, 개발 사업을 도와주는 개발진흥지구, 청소년 유해설이 못 들어오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화재 위험이나 재해 위험 같은 걸 대비해서 건물을 져라, 방제, 방화. 자, 외우실 때는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중개사 했던 시험을 보고, 경보기란 남자가 중개사 시험을 보고, 취해서, 시험을 잘 보고,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분홍색으로 색깔이 들어간 부분들은 규제가 완화되는 거고, 나머지 여기 부분들은 다 용도지역 위에 들어가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거 6개, 완화하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 성격을 구별해 보시고, 자, 끝에가 다 지구로 끝났으니까 얘네들 9개를 모아서 우리가 용도지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용도구역은 요 5가지가 있었죠. 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규제를 강화해서 건물의 신축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구역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 따로 이게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이 테마 4를 접근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이니까 6개의 도시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웠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지역여건 성표하면 인접도시의 시장문수 등과 협의해서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2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최종 결정하는 관청.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이니까 이 도시의 장 6명,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문수가 입안해야 된다. 원칙.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거 32회 때 시험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장소가 넓게 용도지역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2개 이상 시도면 뭐 서울시나 경기도 이렇게, 대전광역시랑 충청남도 뭐 이런 식으로, 광주광역시와 뭐 전라남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같이 이렇게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넓게 용도지역을 정할 때, 용도지구 같은 걸 정할 때는 이거는 2개 이상 시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국가계획 관련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넓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도지사를 먼저 보시면, 자,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듯이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나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넓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시군보다 높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는 거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입안할 때는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주로 이게 바닷가 쪽에 수정하기 때문에 그쪽 담당 장관인 해수부 장관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6명이 입안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비교해 두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자가 들어가는 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권자예요. 도시관리계획은 6명이 원칙적으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랑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좀처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용어도 약간 달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 심화 내용을 하나 좀 보실 건데,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게 3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동안 잘 안 나오다가, 자, 이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우리 인접한 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이게 인접한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는 이런 예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한다,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서울시가 인근의 경기도 성남시 같은 데를 일부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접한 여기 특광시 군수 같은 관청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인접시장이랑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한 명을 정한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안 되면 자, 입안하는 구역이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입안하는데 협의가 되면 인접시장 군수들하고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자 한 명을 정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입안하는 구역이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고 이게 포인트예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가 입안하는 건 이 앞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관련 2개 이상 시군에 걸쳐가 나오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다. 인접한 도시를 포함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 협의 안 되는 구역이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고 거기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넓은 지역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인접한 도시를 이렇게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됐을 때 결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협의가 되는 경우는 뭐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 한 명을 정하는 거고 인접한 도시를 포함했을 때 이렇게 그럼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면 거기가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돼 있을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고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여기 인접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여기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인접한 협의가 불성립이면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정해주든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주는 케이스도 있다. 입안권자에서 이건 좀 심하니까 인접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정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우시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입안권자가 6명이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도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결정권자.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요 시도지사, 우리 시도지사가 우리 서열 2등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5명을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 5명. 자, 대도시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시장문수가 요 2가지 항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거. 이렇게 지구단위란 단어가 나오면 시장문수도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요 케이스도 있고, 요거 케이스도 있고, 요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보시면 이거를 먼저 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좀 전에 우리 원칙, 아까 입안권자의 원칙은 6명이죠. 여기가 입안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아까 제가 여기 5명, 시도지사,
대도시도 있고 시장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결정권자를 여기 하얀색으로 표현한 5명이 있고 대도시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자, 입안권자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자치시나 자치도가 입안했으면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자, 서열상 여기 시장군수 같은 관청은 서열 3등이고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서열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열 2등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가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자, 시장군수 같은 서열 3등은 원래 도지사한테 요 1번부터 먼저 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실 거예요. 시장군수가 자, 서열 3등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결정신청, 상급자한테 결정신청을 하는데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결정신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시장군수는 원래 서열 3등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으면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우리 뭐 성남, 용인, 수원 같은데 고양, 안양, 안산시, 시흥시 같은 데는 경기도권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또 지방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자,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자, 아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 3번 케이스도. 그게 바로 요거죠. 시장 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용도지구를 폐지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둘 다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런 거 입안했을 때는 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를 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용도지역 같은 거 지정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내야 되고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대도시가 이쪽으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케이스가 있다. 아까 봤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런 거 나오면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권자 6명, 결정권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잘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자가 이렇게 원칙이 있었고 결정권자도 또 예외도 있었죠.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여기 3가지.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한 거고 이건 딱 정해져 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3가지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자기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처럼 아주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만 국가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시가조정구역을 정하는 걸 입안했을 때는 항상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3가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하고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자기 자신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됐을 때는 항상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건 따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보셨고 입안 결정 절차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입안권자의 원칙, 결정권자의 원칙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가 여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켜야 되는 꼭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도 이런 협의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3칸이 입안, 나머지는 결정입니다. 이 절차를 하나 빠뜨리거나 절차 위반이 생기면 이 계획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여기 주민이 제안하는 거는 따로 좀 보시고 자,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라는 걸 먼저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뭐 도시기본계획하고 유사하게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기후나 지형 이런 거 그대로 조사 증량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3성이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 3성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2성이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무성이고, 근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기초조사를 처리할 때는 환경성 검토,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같은 걸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기초조사에 생략 규정이 있네요. 자, 이런 생략 규정은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에는 없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에만 기초조사 같은 것들을 생략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는 자,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2개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줘서 열람기간 안에 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14일 이 기간 안에. 열람기간 종료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 그래서 우리가 공람 그러면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만드는데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열람기간 종료로부터 60일 안에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의견도 경우에 따라서 생략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기초조사 생략 2개, 주민의견 정치 생략 조항 2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공청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람기간 14일. 자, 답변 주는 거는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까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될 때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이 용도 구역이고 3번 도시관리계획이 기반시설입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야 된다. 이렇게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구역입니다. 3번은 기반시설의 설치, 이것도 뒤에 가서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조사 3성을 포함해서 하고 주민의견 공람으로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죠. 자, 특히 입안권자한테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자, 용산, 기지, 입 이렇게 5개로 외울 겁니다. 앞글자로. 그래서 용산, 기지, 입 주민들한테 유리한 도시관리계획은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법에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2-3번 보시면 좀 이렇게 눈에 익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거, 경제적으로 유리한 도시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안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의견은 도시관리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공람기간이 나오면 이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안권자가 입안하고 아까 우리 결정권자가 여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2개 따로 있었죠.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협의와 심의라는 걸 거치는데 협의와 심의도 생략조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략조항 기초조사 2개, 주민의견 청취도 생략조항 2개, 협의와 심의에도 각각 생략조항이 2가지씩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서류를 송부해서 뭐 이렇게 열람을 시키는데 열람기간은 따로 없으니까 이해관계인들은 관련 서류를 보고 싶을 때는 열람 신청을 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주민이 제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건데 이건 주민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용산, 기지, 입 그랬는데 용산, 기지, 입입니다. 용산, 기지 입구에서 주민들이 제안서를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용이라는 게 뭐냐면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자, 어떤 땅에 용도지구 때문에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불편해서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없애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일종의 만들어달라는 거죠. 용도지구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서 용도지구 제한을 없애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용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흥지구인데 그 중에 산업, 공장 같은 걸 짓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 개발진흥지구 해달라고 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해달라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설치면 뭐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달라. 우리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로 정해서 개발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용산, 기지, 입지규제 최저구역을 정해가지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자,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먼저 나온 게 여러 번 나왔는데 동의 요건이 나와야 되죠. 자,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든 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하든 해당 제한 면적의
5분의 4인데 나머지는 다 3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개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같은 거 할 때는 그 제한 면적의 5분의 4예요. 자, 이때 면적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 면적만 계산해서 거기 전체 5분의 4 정도 땅을 찾아가지고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면적이 10,000제곱미터면 10,000제곱미터 5분의 4면 8,00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8,000제곱미터의 땅 주인을 모두 찾아서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 제한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만 동의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30회 때 이런 것 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여기 면적 요건도 맞추고 이 제한 규모가 1만에서 3만 미만,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땅의 이름이 자연녹지나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적. 자, 우리 요거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1만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토지의 이름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요 생산녹지가 아닙니다. 제가 틀린 거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연녹지 땅,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땅으로만 선택해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고 요 세 개가 섞여 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주민들이 제한할 때는 용산, 기지, 입구에서 제한을 하고 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는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3분의 2 이상 면적 동의요건 맞추고 땅의 크기는 1만 이상 3만 미만, 땅의 이름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땅을 선택해서 제한을 내고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세부 조건을 맞춰서 제한서를 내는 겁니다. 요 면적에 따라서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도 살펴보시고요. 자, 주민이 제한서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1회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서 입안권자는 주민이 제한을 받아주면 입안 결정, 주민에게 주민이 제안한 것을 추가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부담시킬 수 있고 또 주민이 제안한 것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문입니다. 이거 심의가 아니고 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입안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답변 통보하는 기간은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연장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이게 차등적으로 입안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좀 나왔던 지문인데 도시관리계획의 계획의 상세한 정도는 우리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 서로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기준자 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 기준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초조사의 생략은 우리 앞에서 여기서 요 기초조사 생략조항 2가지가 있었고 주민의견 청취 생략조항 요걸 좀 받을 겁니다. 자, 기초조사의 생략은 자, 지금 일단 여기 경미한 사항 별표시를 제가 쳐놨어요.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경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한 후 자, 경미한 사항을 변경 입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경도 입안이기 때문에 원래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들어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 내용으로 입안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을 경미하게 입안할 때 이렇게 경미하게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입안할 때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을 5% 미만으로 변경, 도시계획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면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5% 미만, 도시계획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면 대표적으로 이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고 기초조사를 안 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이 세 개만 일단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시고 원래는 더 많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공통생략 사유는 아까 우리 기초조사에 아까 기초조사 같은 거에 아까 3성을 포함했었죠.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걔들을 공통적으로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정하는 지역이 도심지 상업지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나대지가 2%에 미달하고 있을 때
12m 이상 도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초조사, 환경성, 그 다음에 토지적성, 주민, 재취약성 같은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도심지 상업지역에 위치했을 때는 기초조사 생각해도 되고 환경성을 생각해도 되고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모두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생각사유라는 얘기에서 공통이라는 거는 기초조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같은 것들을 모두 선택해서 생각사유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요거보다는 요 위에 걸도 중심으로 보세요.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자, 우리 주민의견 청취는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회요. 자, 공보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고하고, 자, 14일 이상을 열람시킨다. 아까 우리 열람기간 14일 있었죠? 그래서 일간신문과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 열람기간 안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열람기간 안에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제출할 수 있고 주민들은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 자, 아까 주민이 제안 같은 거 했을 때는 45일 안에 결과 통보인데 여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서를 여기 공람기간 동안 내시면 그때는 답변 주는 건 60일 안에 결과 통보니까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주민이 두 번 나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열람기간 내 의견 내시면 60일 안에 결과 통보인데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주민들이 제안서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 통보.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생략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미한 사항하고 국방상 기밀이에요.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여러 장관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만 그런 경우로서 국방상 기밀.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이 경미한 사항이 뭡니까? 아까 우리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 기초조사에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이 주민의견 청취 생략도도 걸리는 거예요. 공통으로 걸리는 겁니다. 이게 경미한 변경이 기초조사 생략사항인데 이게 주민의견 청취 쪽에도 여기에 경미한 사항으로도 생략사항으로 걸어주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요청을 해서 국방상 기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 생략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에는 아까 제가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용도 구역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 그 다음에 광역설도 기반설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쳐서 기반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반설이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공원, 대학교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중요한 기반설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여기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주민의견 청취 생략조항 두 개 있었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는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지구, 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구역, 3번이 광역설을 포함한 기반설들 이렇게 제가 해서 여기가 지방의 의견 청취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 구역이면 2번, 6번 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는 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원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광역설 포함한 기반설들, 여기 써있는 기반설들이 쭉 나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초중고등학교는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 말고 대학교 설치할 때 공원도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일반 공원일 때는 도시철도, 주간선도로는 되게 중요한 기반설이므로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고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도 이 경미한 사항에 걸리면 생략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 공고, 열람기간 동안 의견 받아주고 60일 안에 결과 통보하고 주민의견 청취 생략조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런 것들을 대해서 듣는 것이다. 자, 이 부분 조금 어려운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보시고요. 자, 협의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업무 협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심의.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군수가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 같은 장관들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원래가 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예요. 단독심의. 자, 그런데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입니다.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른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단독 심의하면 되는데 시도의사 같은 결정권자가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를 결정할 때는 시도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공동심의하는 것들이 있다. 이 특별한 케이스로. 다른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인데 이거는 건축위원들까지 불러다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로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협의심의 생략도 있네요. 자, 여기서 경미한 변경 또 나왔네요. 아까 저기 주민의견 청취할 때, 아까 기초선언 할 때 그 경미한 사항이 협의심의 쪽도 나오는 겁니다. 협의심의 할 때도 경미한 사항 같은 것들이 입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협의심의 생략하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중앙행정관회장이 요청을 해서 국방상 기밀 같은 자료가 나오면 협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1회 때 문제입니다. 31회 때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방상 기밀을 요하면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중앙행정기관회장이 요청을 하고 국방상 기밀로 인정받았을 때 생략할 수 있다.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면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자, 경미한 사항 요 별표시로 기억나시죠?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의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과. 자,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형도면을 따로 만들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지형도면 고시라는 걸 별도로 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지형도면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자, 경과규정.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오더라도 기존 공사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시가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그런 결정고시가 들어왔을 때는 자,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특광시 군수한테 신고해야지만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래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이미 하던 사업이나 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들어오더라도 그냥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공사나 사업 내용을 특광시 군수한테 신고해야지만 계속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28회 때 자, 3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신고만 하시면 시가정구역 지정 결정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형도면은 아까 지형도면 고시일이 효력 발생일인데 이 지형도면은 작성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안권자는 원칙이 6명이 있었죠.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거에 원칙이고 자,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안권자가 아까 우리 원칙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가 있으니까 그 입안권자가 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작성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시장군수. 자, 입안권자 중에 시장군수,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만들면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형도민이 자, 아까 시장 군수, 대도시를 제외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면 도지사한테 일종의 지형도 승인이라는 걸 신청해서 일종의 허락을 받죠. 그럼 이제 지형도면을 승인 신청 올라가서 승인까지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다른 관청들은 아니고 요 시장 군수만,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자,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아까 지구단위계획 여기 좀 보세요. 승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아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한 사항이 있었죠. 그거를 지형도면을 또 만들었을 때는 승인 신청 위에 대해서 안 합니다. 요거. 자, 요 시장군수,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형도 만드는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그거를 지형도 만들었을 때는 승인 신청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승인 신청 안 하는 예외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승인 신청 올라가면 30일 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승인 내주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유사하게 있는 규정입니다. 자,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거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위반,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비교해보면, 자, 도시기본계획은 자, 여기 6명만 수립권자가 된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로 용어 바꾸고, 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6명이 입안하는데, 국토부, 해수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요. 자, 도시기본계획 기초서 할 때는 이성, 토지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고 생략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3성을 포함해야 되고, 이 생략규정 2가지가 있으니까, 자, 주민의견 청취가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견만 들으면 되고 공람이죠. 14일 이상 공람기간, 답변 주는 건 60일. 자, 주민의견도 생략조항이 여기 2가지가 있고 생략조항이 없습니다. 자, 주민이 도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제안하는 규정이 5가지가 있었죠. 아까 용산, 기지, 입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고 효력 발생일 같은 거 없는데 여기서는 지정되면 고시일에 효력 발생일이 있고 타당성 검토 규정은 둘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아까 입안 대상 지역,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입안 결정 절차, 결정 후 효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좀 강의가 길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심화 요약집이니까 이제 밴드 네이버에 되는 밴드에 들어가서 공법 배문안 이렇게 검색하시면 자료실에 들어가서 무료로 이 파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저장 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